평생 악착같이 일해 큰 부를 일군 정근은 최근 들어 의절한 큰아들 용선이 생각났다.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제 발로 집 나간 녀석이 자꾸 밟히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자신의 책임이 컸다. 내가 박하게 대하긴 했지. 유독 큰 녀석한테 엄했으니까. 착잡한 마음에 빠져있던 정근은 비밀리에 사람을 써서 아들의 거처를 알아냈다. 산 속에 있다고? 자연인이라도 됐다는 건가? 내 참 기가 막히네. 정근은 이제라도 감정을 풀고 화해를 하고 싶었다. 아내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 나머지 두 아들도 각각 호주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한국에 남은 가족이라곤 큰아들 용성과 자신뿐이다. 정근은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고는 용산이 있다는 강원도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헌데 국도를 달리던 정근의 차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 이거 왜 이래? 브레이크가 안 됐잖아. 당황한 정근은 계속 브레이크만 신경 쓰느라 마주오던 화물 트럭을 보지 못했다. 잠시 후 두 차량은 정면 충돌했고 처참하게 부서졌다. 정근이 눈을 뜬 것은 깜깜한 밤.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힌 느낌만 들 뿐이었다. 병원인가? 정근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목이 마른데? 정근이 버둥대며 주위를 살피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누구시오? 검은 형체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떠날 때가 되었소. 이제 이승의 세계는 있고 나와 함께 저승의 세계로 갑시다. 설마 내가 죽었다고? 정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승사자를 올려다보았다. 온통 검은 옷에 새빨간 입술의 저승사자는 새하얀 손을 정근에게 뻗었다. 저 얼굴 낯이 익은데? 정근은 순간 오랜 기억 속의 한 인물을 떠올렸다. 맞아, 수호 삼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늘 얘기했던. 정근의 어린 시절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삼촌이었다. 수호 삼촌 맞죠? 저예요, 정근이. 코 올리게 말썽쟁이 정근이. 순간 저승사자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이런, 염라부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승의 연이 있는 망자에게 다른 사자를 보냈어야 하는데. 저승사자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승의 인연은 물거품 같은 것. 모든 걸 잊고 나를 따르시오. 삼촌, 저 지금은 못 가요.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정근은 구구절절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큰아들 용성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딱 한 번만 아들 얼굴 보게 해주세요. 며칠만 시간 주시면 군소리 없이 따르겠습니다. 고생하며 삼촌 키워준 우리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요. 정근은 가진 사정을 들이대며 애걸복걸 매달렸다. 허허, 그렇다면 3일 말미를 주마. 염라부의 시간은 3일씩 흐르는 법. 3일 뒤엔 군소리 말고 날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삼촌. 다음 날 정근은 의사의 만류에도 퇴원을 감행했다. 다행히 몸을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신기하네. 어젯밤엔 꼼짝도 못하겠더니 어떻게 이렇게 몸이 가볍지? 정근은 수호 삼촌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한참 산을 올라 산채에 도착한 정근은 드디어 용선과 마주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방문에 용선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금세 눈시울을 적셨다. 늙은 아버지의 모습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 것이다. 어색함도 잠시. 두 사람은 지난 얘기를 하며 오해를 풀었다. 그렇게 밤새 부자의 정을 되찾았다. 그나저나 어떻게 여기서 살 생각을 했어? 인가도 없는 데서 힘들었을 텐데. 사실 저 너머 망향산에 등산했다가 조난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죽을 뻔한 걸 도인 한 분이 살려주셨죠. 그분 말로는 저승사자를 설득해 저를 살렸다네요. 그때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그분께 시주하러 가고요. 시주? 그분이 재물을 좋아하시거든요. 드릴 돈은 없고 목숨값으로 약초나 버섯을 캐서 드려요.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요즘 세상에 돛 닦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도인이 재물을 밝힌다니 우습구나. 정근은 아들과 꿈 같은 시간을 가지며 남은 시간을 원 없이 보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야 할 시간. 정근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가면 죽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순간 지난밤 아들의 말이 머리에 스쳐갔다. 망향산 도인은 뭔가 방법을 알지도 몰라. 아들 목숨도 구해줬으니. 정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망향산으로 향했다. 저기 계십니까? 도인이 기거한다는 동굴 입구에서 정근은 소리쳐 그를 불렀다. 하지만 메아리만 울릴 뿐 아무런 답이 없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외출했나? 머뭇거리는 정근의 뒤에서 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요? 깡말랐지만 단단한 기세의 도인이 정근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 그게... 정근은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했다. 그런 정근의 눈앞에 도인은 축 늘어진 토끼를 내밀었다. 토끼고기 좋아하시오? 아니... 도인은 성큼성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고심에 찬 정근이 따라붙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잠시 말씀 좀... 도인은 동굴 구석에 토끼를 던져놓으며 정근을 돌아보았다. 저승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도인의 말 한마디에 정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분명 범상치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정근은 자신의 사정을 도인에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말인데 목숨을 연장할 수 없을까요? 글쎄, 그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 아드님하고는 달리 선생은 이미 천수를 다했소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닌데, 허흠. 도인은 길다란 수염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제가 가진 재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아들에게 반 떼어주더라도 100억은 드릴 수 있습니다. 100억. 며칠 미루는 것은 가능할 듯한데 괜찮겠소? 좋습니다. 며칠만이라도 감지덕지지요. 정근의 말에 헛기침을 한 도인은 곧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와 정근에게 건넸다.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비단 주머니 속 토끼털을 저승사자 눈을 향해 뿌리시오. 그러면 눈을 잃을 것이오. 물론 3일 후엔 다른 저승사자가 찾아올 테지만. 단 3일을 연장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근으로서도 달리 방도가 없었다. 100억에 3일이라니 도둑놈이 따로 없네. 정근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예정대로 그의 삼촌이었던 저승사자가 정근 앞에 나타났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정근은 저승사자가 가까이 다가온 순간 비단 주머니를 풀고 토끼털을 던졌다. 정근이 이놈이 어디로 사라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승사자는 우왕좌왕하며 허둥대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게 진짜 효험이 있다니 신기하네. 3일의 시간을 번 정근은 오랜 친구들을 만나며 마지막 회포를 풀었다. 그리고 다시 3일째 되던 날 정근은 욕심이 생겼다. 비단 주머니만 있으면 당분간 계속 살 수 있잖아. 하지만 남은 돈으로는 주머니 하나밖에 더 살 수가 없었다. 하나에 100억이면 너무 비싸. 그 돈을 벌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본전 생각이 난 정근은 고심을 하며 도인의 동굴로 향했다. 헌데 때마침 도인은 동굴을 비운 상태였다. 정근은 텅 빈 동굴 속에 들어가 비단 주머니를 몽땅 훔쳐왔다. 10개나 되네. 10개면 하나에 10억 주고 산 셈이잖아. 이제 좀 계산이 맞구만. 30일은 더 살 수 있어. 정근은 3일에 한 번 저승사자를 상대로 토끼털을 뿌려대며 목숨을 연장했다.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 어쩌지. 도인이 내가 훔쳐간 걸 눈치챘을 텐데. 남은 재산을 다 주고라도 사와야겠어. 고심을 하는 그의 앞에 새로운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마지막 비단 주머니를 던질 차례군. 정근이 막 비단 주머니를 던지려는 순간 저승사자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내 녀석이 저승사자 10명의 눈을 잃게 하고 염라북의 위험을 더럽힌 그놈이구나. 무시무시한 얼굴의 저승사자는 이전 사자들과는 달리 커다란 관모를 쓰고 있었다. 너는 염라세계의 모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생명을 연장하며 만났던 지인들 또한 모두 저승행이 될 것이다. 네 아들과 네 친구들 모두 이런 괘씸한 놈. 저승사자는 정근의 목을 위로 들어올리며 무섭게 쏘아보았다. 정근이 죽던 날 그의 아들과 도인 그리고 정근이 만난 지인들은 모두 생을 마감했다. 정근과 관련된 이들은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상에 없던 죽음을 맞이했지만 누구도 이들의 공통점을 알 수 없었다.